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이 커진다는 이야기는 지금 투자를 하게 되면은 그 시장 크기만큼 여러분들 자기의 자산을 불릴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시간 되시면 이 보고서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The Death of 6040. 왜 당신이 암호화폐에 일정한 자산을 배분해야 되는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보고서입니다. 보고서인데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토큰 시장이 16조 불, 비트코인 시장이 19조 불, 그럼 비트코인 시장이 19조 불이라는 이야기는 뭐 거의 한 8배에서 9배 정도 성장하는 거죠. 시장 전망이니까 약속은 아닙니다. 전망이니까 참조하시는데 오늘 마침 캐시 우더 아크 인베스먼트 CEO가 출연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네요. 캐시 우드가 방금 말했습니다.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시장이 25조 불이 될 걸로 2030년에 5년 후에 25조 불 두 개를 합치면은 여기는 몇 불입니까? 35조 불 나왔는데 릭 엘드만의 이런 전망은 두 개 합쳐 35조 불입니다. 그런데 캐시 우드는 25조 불 정도로 예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장의 대부분은 비트코인이 차지할 거다. 그렇게 이런 방송에서 이야기를 하네요. 우리는 2030년 암호화폐 에코시스템에 대한 포캐스팅 결과를 갖고 있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수정하겠지만 마지막 예측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2030년도에 25조 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보이고 그 시장의 태반은 대개 비트코인이 먹고 그다음에 이더리움이나 솔라나나 리플 같은 그런 암호화폐들이 시장을 형성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런 암호화폐가 글로벌 통화 시스템, 저희는 비트코인을 글로벌 통화 시스템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제수단이 될 거다고 그렇게 보는 거죠. 이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매우 큰 아이디어입니다. 약속이 아니고 프로마이저가 아니고 포캐스팅인 겁니다. 여러 가지 가정에 기반두고 그러니까 숫자는 틀리지만 여기에 릭 엘드만의 이 보고서는 미래의 암호시장과 비트코인 시장을 35조 달러 정도 되는 걸로 5년 후에 여기에 캐시 우드 아크 인베스먼트는 25조 시장을 보는 겁니다. 25조로 보면 10배고 35조로 보면 훨씬 더 커지는 거죠. 참조를 여러분들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7, 8배 성장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나왔지만 오늘 캐시 우드 씨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캐시 우드가 2030년까지 비트코인 시장은 최저 32% 연평균, 중간은 53%, 최대치는 72%입니다. 이 최저는 반도체 섹터 성장하고 거의 일치하는 겁니다. 이게 과장된 건 아닌 거죠. 이게 4월 달에 나왔던 2025년도 아크 인베스먼트 비트코인 포캐스팅 2030년 5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5년밖에. 이게 5년 전망치를 보시게 되면은 최저는 32% 연평균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당 50만 불, 중간은 연평균 53%로 이런 성장하는 겁니다. 개당 120만 불, 아주 여러분들 시장이 좋았을 때는 72% 연평균 성장해 가지고 개당 240만 불 정도를 보는 거죠. 그래서 시장 규모를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예상을. 그러니까 25만 불 정도로 보게 되면은 암호화폐 시장이 10만 불 정도가 되겠네요. 중간을 하게 되면. 비트코인 시장이 15만 불, 암호화폐 시장이 10만 불, 두 개 합쳐가 25만 불 시장이 되는 거죠. 가장 약하게 성장했을 때, 중간 속도로 성장했을 때, 가장 강하게 성장했을 때 이렇게 보는 거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전부 다 약속입니다. 약속이 아니고 전망입니다. 전망.
전망이니까 여러분들이 전망이니까 전망을 수용하거나 수용하지 않는 것은 이제 개개인이 해야 되는 거죠. 암호화폐나 비트코인에 대한 규제나 이런 부분은 상황이 아주 좋습니다. 대부분의 여러분들 규제는 대부분 다 풀 것 같아요. 어제도 JD 벤슨 미국 부통령이 현재 미국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6천만 명이 갖고 있고 곧 1억 명이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기술 발전에서 인터넷을 훨씬 능가하는 그런 최고의 발전이 비트코인 같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묻지 않습니까? 제가 확신을 할 수 없는데 여러분이 동의하시면 제가 따르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JD 벤스의 이런 구상은 우리가 왜 들여다보는가 하니까 정책과 제도가 얼마나 친화적으로 바뀔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들은 대단히 중요하죠. 여기 보시면은 JD 벤스 미국 대통령의 주장의 핵심 포인트는 전략자산으로 비트코인을 축적할 것이다. 미국과 러시아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겠지만 미국이 선점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황당한 이야기일 수가 있지만 수천 년 동안 귀한 자산은 금하고 은이 있었는데 어디서 사이버 공간에 여러분들 디지털 골드라는 것이 만들어진 겁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미쳤다고 한 거예요. 그 사기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6년 동안 연평균 수익률이 70% 80% 1등이 된 겁니다. 그래도 지금도 다 사기꾼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벤스 이야기가 뭡니까? 그거를 선점해야 된다는 건 미국 정부가. 마이크로스트리트의 공동 창업자 마이클 세일가 뭐라고 합니까? 그거를 빨리 선점해야 된다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12만 불에 사면은 중국이 이런 1200만 불에 살 수밖에 없다 그건 겁니다. 그런 황당한 이야기를 공 박사님이 어떻게 여러분들 방송에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이해를 하죠. 이해를 하는데 가슴에 안 왔는 거다. 금은 눈으로 볼 수 있으니까 금 만지면 딱딱하고 노랗고 여러분들 금 비트코인은 안 보이는 겁니다. 만질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JD 벤스가 정확하게 핵심 포인트를 알고 있는 겁니다. 금을 비축하는 것만큼 비트코인을 비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 쌀 때 사는 겁니다. 쌀 때. 그럼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어떻게 하냐? 쌀 때 좀 사놓는 겁니다. 그런데 꽝이 되면 어떻게 했냐? 꽝이 될 가능성도 전혀 없는 건 아니죠. 그러나 미국 사람들이 6천만 명이 갖고 있고 미국 국민의 1억 명이 갖고 있는 자산은 없어지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가능성이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이 아예 없다 이렇게는 내가 이야기할 수 없는데 가능성이 있죠. 그게 꽝이 될 가능성이. 모든 것은 위험하고 함께 하는 거니까. 그래서 JD 벤스 미국 부통령을 소개하는 만일 이분이 다음에 미국 대통령이 되더라도 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임이 끝나게 되면은 미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 때문에 1억 명 뭐 이상 정도가 비트코인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손을 댈 수 없는 자산이 되는 겁니다. 선점하라는 게 선점. 쌀 때 사놔야 된다는 거죠. 그게 미국이 쌀 때 사겠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래도 공 박사님 미친 사람처럼 보입니다. 예, 나 이해합니다. 왜? 믿음도 안 보이잖아요. 야 하나님 어딨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 좀 보여달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이 말고 조금만 사놓으시라는 이야기죠. 예. 저는 비트코인이 앞으로 10년 동안 미국에 전략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실제로 생각합니다. 확신을 가진 것 JD 벤스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우리의 위대한 AI 안내자가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아들들한테 엄청나게 교육을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본인 자신이 뭐 스마트하니까. 미국 정부를 위해 비트코인의 전략적 중요성은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코인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전부 다 금을 사잖아요. 금을 많이 사면 코인 살 돈이 없거든. 그렇다면 우리는 스스로에 물어봐야 됩니다. 왜 그들의 가장 큰 적대국인 비트코인의 반대편에 있는 것일까요? 만약 공산주의 중화인민국이 비트코인에서 멀어진다면 미국은 비트코인 쪽으로 기울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일 중 하나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돈을 버는 것은 전부가 다 기회선점인 겁니다. 기회를 여러분들 선점하는 겁니다. 기회를.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JD 벤서 미국의 부통령은 미국 정부의 암호화폐 정책의 변화에 대한 그것을 감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의미 있게 오늘 한 번 정도 더 살펴보는 겁니다. 여기 이제 오늘 보시면은 이제 일본의 파이낸셜 서비스가 재무부인지 아니면 뭐 그런 조치에서 이제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은행들이 투자하는 것을 은행들이 투자하게 만들어줘야 되죠. 은행들이 지금 사놓으면 이렇게 돈을 불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한국의 상장기업들도 살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죠. 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에 엘릭 트럼프 대통령의 둘째 아들 하반기에 한 번 정도 큰 상승이 있을 것 같다. 자기가 볼 때는 밀리언에 돌파하는 것은 시간 문제인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자신 있게 하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분들 오를 수도 있고 옳지 않을 수 있죠. 미래의 일이니까. 그죠?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정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에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